안녕하십니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욕망하는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고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뭔가 욕망을 합니다. 욕망을 해야 행동이 나오니까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욕망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 욕망이 또 이제 뭐 이루면 행복하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욕망에 앞서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확실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욕망이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게 진짜 뭔가가 더 문제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아있다는 것은 다 욕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욕망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움직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움직임은 운동은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나서 쭉 자라서 나이 들고 늙고 이제 죽어가는 이 과정은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유년기, 청년기에는 이제 그 욕망과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또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욕망이 함께 조화롭게 떨어져 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든다고 해서 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갭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은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욕망은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기 때는 생명 에너지가 왕성하니까 욕망하는 대로 다 행동이 되지만 생명 에너지가 이제 저하하는, 떨어져가는 장년기나 노년기에 지나친 이제 욕망은 보통 욕심, 뭐 노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에너지와 욕망이 서로 조화로운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욕망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는 욕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아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어떤 피라미드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서 가능하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위치가 있어서 굽어보기에 편한 그런 자리로 올라가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욕망 회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린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움직이게 하는 충동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노력하게 합니다.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의 순수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혹은 어쩌면 사회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연줄,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 같은 블랙스완 같은 그 어떤 예기치 않은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순수한 노력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기쁘죠. 그리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격증이 되었던, 학벌이 되었던, 취업이 되었던, 결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어떤 하나의 기득권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높이 도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노력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하든가, 이때는 노력이 아니고 노력이 되겠죠. 더 노력하든가, 아니면은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재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나 목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다른 추구, 또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회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욕망 회로는 끝이 없는데, 그런데 이 욕망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욕망과 행복을 이제 함수관계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은 함수가 있는, 행복 함수가 뭘까?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이런 이제 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분의 가진 것, 그죠?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비례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1보다 크면, 즉 원하는 것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진 것이 내 원하는 것에 많이 부족하면 배가 고프다, 나는 결핍되어 있고 헝그리하다,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얼추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얼추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번 생에 이만하면 만족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 함수는 이런 여러 사건들의 종합적인 합이겠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부는 이만하면, 돈은 이만하면, 가정은 이만하면, 친구는 이만하면, 사회적 지위는 이만하면, 건강은 이만하면,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만하면 만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행복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깊이 했던 철학자들은 만약에 행복 함수가 이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제로로 가게 하면, 제로에 수렴시키면 이 식에 의해서 나의 행복 지수는 거의 무한대로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늘려갈까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경제학의 그 고민이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줄여갈까 하는 것은 모든 이제 철학과 종교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욕망을 잘 경영해야 우리가 바라는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은 잘못 다루면 괴로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괴로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욕망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까 행복이 이제 수식이 있듯이 괴로움은 이제 격차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괴로움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 나의 모습 또는 지금 내가 가진 것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면 이만큼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의 격차가 클수록 이게 나의 꿈의 크기다, 나의 포부다, 나의 비전이다,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정말 할 만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훌륭한 자기 행복 함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하는 것과 실제 가진 것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지면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길 원하는 것과 실제 가진 것의 차이가 클 때 괴로움이 오고요. 이제 정신적으로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를 이제 as is to be라고 하는데, 이 to be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잖아요. should, must,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사회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목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면 뭐가 됩니까? 꼰대, 까칠한 꼰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성마른 사람, 좀 화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s is 있는 그대로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원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그 격차가 만큼의 괴로움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원하는 것이나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목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잘 조정하거나 지워가면 우리가 괴로움을 덜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결핍을 우리는 헝그리라고 하죠. 근데 마땅히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혀를 끌끌 하고 차게 됩니다. 이것은 앵글이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격차인데 그것은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헝그리하거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앵그리하거나 헝그리 앤 앵그리 이렇게 괴로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격차가 바로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격차는 심지어는 뭐 꿈이나 포부가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겠어. 이것은 지금 자신의 그 처지와는 격차가 크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 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 좌절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판단하게 되면 이건 이제 괴로움,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또 심리, 이 두 가지 디멘전을 갖고 있는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욕망의 좌절이잖아요. 시험에 떨어졌거나 대시한 이성에게 차였거나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욕망이 좌절되는 케이스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욕망이 좌절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막 속에서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올라오면 판단력을 흐리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나중에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로 우리는 손해를 입고 후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욕망의 좌절, 분노, 어리석은 행동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는 잘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행동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제 좌절을 하게 되면, 즉 그 격차를 메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심리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슬픕니다. 이게 좌절도 하고 분노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 나쁜 기억이죠. 그러니까 상처나 박탈로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되게 불안해지는 것이죠. 미래가 이제 그려볼 수 있는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좌절된 사람의 괴로움은 심리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건강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슬픔, 우울을 거쳐서 불안까지 가는, 즉 그 우울증과 불안증이, 신경증이 많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좌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좌절은 둘 중에 하나죠. 욕망이 너무 컸든지, 욕망을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루기가 불가능한 구조든지, 그죠? 그래서 개인의 욕망이 잘못됐든지, 사회의 구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모두가 잘못됐든지, 현대사회에서 우울증과 불안신경증이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와중에서 이런 또 위험성도 갖고 있고 하는 이런 욕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야 될 건가? 먼저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솔직히 어느 시점에서 꺾입니다. 에너지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저도 이 빌빌하는 저도 30대 때는 무슨 보고서 쓰느라고 사흘을 밤을 새우고 정말 구름 위에서 산책하는 듯한 느낌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50대인데 제 에너지는 쭉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알면 알수록 욕망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이 들면 더 욕망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나이에서 욕망과 에너지가 서로 부합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혹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으로 이 시기와 상관없이 욕망과 에너지가 서로
차이가 클 때에, 서로 부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 아까 행복 함수를 보면 확실하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권하는 일입니다. 가진 것을 늘리자. 어떻게? 노력해서. 그래서 노력해서 성취하고, 또 성취한 것을 노력해서 유지하고, 또 유지만 할 게 아니라 노력해서 확장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에 걸려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진 것을 늘려서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를 올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때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욕망과 에너지는 서로 부합하는가? 에너지 레벨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분모 말고 분자 말고 분모를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커질 테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을 좀 줄여보자. 소확행도 좋고 미니멀리즘도 좋고 간소한 삶도 좋고 적은 돈으로 기품 있게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한번 줄여보자. 물론 극단적으로 무소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그것은 철학적으로는 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죠? 뭘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것들은 포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를 지우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세이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모를 합리적으로 삭감하면, 줄이면 전체의 지수가 굉장히 커지겠죠. 내 행복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출가한 무슨 스님처럼 무소유해라, 완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다 버리고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래도 행복 함수 속에서 최적화하자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이제 채우거나 비우거나 이건 극단이잖아요. 그 뭡니까? 욕망을 매니지먼트, 경영하자, 매니지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 포기거든요. 잘 따져보고 지금 내가 바랄 수 있는 것과 다음에 바라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고 실행할 줄 아는 것이 경영의 핵심인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포기할 게 있는가. 두 번째, 아까 욕망도 목적이나 목표를 변경하거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욕망의 전체 함수도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욕망의 함수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욕망 경영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잘 되면 나의 욕망은 최적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욕망과 나의 에너지가 서로 부합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잘 경영함으로써 욕망에서 행복 찾기를 어느 정도 실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년기, 청년기는 아무래도 힘이 좋으니까 좀 가진 것을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에는 이제 점차 하산길이니까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줄임으로써 내적으로 이제 그 이해하고 포기하는 쪽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참 활동하는 중년기에는 우리 욕망을 경영하는 것이죠. 이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탐욕스러운 것도 아니고 합리적 포기, 재구성,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욕망을 경영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욕망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진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욕망을 어떻게 성취할 건가에 대한 뭐 노력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묻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알고 있나?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상담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아니면 이왕 태어났으니까 남들만큼 뭐 살아보는 것, 혹은 남보란 듯이 살아보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타인에게 두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는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제 기준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이제 남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사는 게 아니고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욕망의 성취가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욕망하고 있지? 나의 욕망의 우선순위와 이 함수는 뭐지? 라고 하는 그 자기 삶의 주인 되기. 내 욕망이 내 거냐? 아니면 만들어진, 주입된 그런 것이냐, 남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식하면 본인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확실해지면 에너지는 어쩌면 따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산만하지 않고 하나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목표가 단순해지고 단순한 목표에 몰입할 수 있고, 그러면 성취, 성공, 행복은 어떻게 보면 쉽게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욕망하는 그대에게 당신의 욕망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라 하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